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엔젝타 플래티늄 이진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예쁘게 살도 빠지시고 강의도 쏙쏙 들어오게 해주신 우리 김태형 사단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지금 대략 한 36분인데 한 20분 정도로 제가 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거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좀 부족해서 그냥 굵직굵직한 저의 이제 엔젝타 플래티늄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 본인의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혼자만의 그냥 비밀로 꽁꽁 숨겨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 있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서 정말 돈 버셔야 되잖아요. 근데 엔젝타는 정말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저의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 과거 이야기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저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이라도 어떤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엔젝타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기에 조금 그러니까 좀 수월하시다면 저야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시골 동네에서 자랐고 5학년 때까지 이런 정말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제가 5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전학을 옵니다. 큰아버지의 어떤 그 실수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랑 저희 모든 이제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께서 결단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의 이제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빠가 이렇게 서울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안 되다 보니까 마음도 여리시고 고운 사람이 좀 일들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술에 의지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까지 가면서 저희 가족들은 정말 불행하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같은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느낍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를 당하면서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살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 그 학창 시절에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죠.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제 운이 있었던 건지 어땠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은 그냥 평범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 꿈이 영화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지만 형편상 대학을 갈 수가 없었고 빨리 그러니까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어떤 집안에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이기에 저는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은 좀 많이 모아지더라고요. 모아져서 중간중간에 제가 시도를 합니다. 대학을 다시 가려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자로서 그러니까 그 며느리로서 딸로서 엄마로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몇 번의 대학을 좀 시도를 했고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많이 이렇게 아프시면 제가 중간고사를 보다가도 응급실에 이제 가서 사인해주고 어떤 절차를 밟아드려야지 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몇 번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순위는 항상 집안일, 아이들 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내 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0살에 큰 결심을 합니다. 이제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정은 제가 돈만 주면 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호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한 7, 8년 전에 호주 달러가 138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셋이 공부를 하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대략 한 6억 정도를 이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호주를 갔는데 제가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잠재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병이 있었는지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맥하고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1년 반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림대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아이가 5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죠. 왜냐면은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40대 초반에 그런 병을 얻었고 그래서 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약을 먹으라 그러면 열심히 먹었는데 저는 약의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그 약 때문에
없던 질병까지 특히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동반을 해버리니까 모든 일상생활들이 스톱이 돼요. 일단은 제일 쉬운 그 운전을 못하게 돼요. 왜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심장이 뛰어버리면 멈추지가 않아요. 거의 졸도 수준이죠.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못하고 차를 팔게 되고, 그다음에 극장을 가서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극장을 못 가요. 왜냐면 공포스러우니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지하철을 타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지하철을 못 타요. 무서우니까.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아져요. 집에서만 있는 생활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보기에 되게 위태위태해 보였나 봐요. 이러다 우리 와이프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에 여자들의 로망이 카페인 줄 알고 한번,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못하니까 공부도 못해, 일상생활도 안 돼, 취직도 못해, 이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여자들의 로망이 카페, 그러니까 돈 벌지 말고 취미생활로, 진짜로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해갖고 그냥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여기 아이고 뒤로 가야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제가 많이 강의를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는 40평짜리 카페예요. 두 번째가 20평대로 옮긴 카페인데 저는 또 승부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질이. 근데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카페가 인건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그냥 커피는 공짜로 주고 브런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손님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생 한 3명 두고서 했어요.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될 쯤에 건물주가 3층으로 이사 와요. 이 건물 위층으로. 근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려달래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객단가가 되게 낮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손님은 많았지만 정말 수입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집 건물주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 자기 세입자의 고충을 본인한테 얘기를 하냐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너무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나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건물주는 제가 이제 임대료를 좀 깎으려고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한 줄 알았대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그 카페에 단골 손님이 옆에 그 건물주 며느리였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제 나 여기서 장사 그만한다 그랬더니 자기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건물도 이렇게 이쁜 카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네 건물로 반쪽짜리니까 이사를 오래요. 그냥 싸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어차피 집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 가면 되겠다. 건물 임대료도 반으로 줄고 나는 이제는 조금 정말 말 그대로 취미생활이 되겠네 해가지고 저 옆으로 옮기면서 저는 부정맥 환자여서 커피를 못 마셨었어요. 커피를 못 마셨는데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인들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의 주변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메이부터 시작해서 뉴스킨, 허벌라이프, 애터미 정말 국내 다단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거는 저는 지인들이 오면 다 사줘요. 그냥 회원가입 다 해주고 다 사줘요. 그냥 먹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나한테 저거를 전달하러 왔을까. 그거 먹는 거 어차피 쓰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지인이기도 하고. 그러면 다 사주는데 꼭 열심히 먹고 있으면 꼭 사업 설명회를 가자고 해요. 그럼 저는 그냥 저거 안 되더라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알아봐요. 알아보면은 내 돈은 벌 수 없겠네. 그래서 전 단 한 번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별명이 행운의 여신이잖아요. 네트워크 경험 없이 이 정말 좋은 회사를 만나갖고 그러니까 인맥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고서 제가 여기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영업도 저는 안 해봤고 정말 공부했고 주식 투자 이렇게 소형 아파트 투자 이런 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해보지 않아서 사실 경험이 많이 부족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 지병 때문에 커피를 안 마시고 있었었는데 인터넷에서 봤어요. 복지하는 커피래 애기들도 마시고 임산부도 마실 수 있다는 그 커피 문구 보고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커피가 어딨어.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는 또 원두를 다른 카페 같은 경우는 100원, 200원짜리 쓸 때 저희 거는 굉장히 고급 커피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커피를 먹으면은 커피 굉장히 좋아했는데 먹으면은 그 두근거리는 느낌이 더욱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심장, 커피가 들어가 버리니까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냥
워낙 좋아해서 가끔씩 마시고 싶을 때 각오하고 먹었어요. 나 오늘 조금 힘들겠다. 그래도 기호식품이니까 이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보면서 저는 이 커피를 먼저 맛을 봤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커피만 샀어요. 왜냐면 건강식품이 너무 많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커피 먼저 사고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커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이 정도의 커피라면 내가 믿음이 간다 해가지고 쌀룸까지 같이 먹게 됐는데 정말 저희가 이 쌀룸과 커피를 통해서 제 지병이 지금은 약을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으면서 저는 그때 뒤늦게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 제품이고 커피면 나 여기서 돈 벌 수 있겠네.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 이 건강해지니까 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호주에서 1억 5천만 원 꿈도 못 이루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건강해지니까 1억 5천만 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여기서 그냥 벌어버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여기에 돈 벌려고 저는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와서 이제 제가 그때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돈을 벌겠다고 결심을 딱 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게 시스템 참여예요. 플래티늄 갈 때까지 전 단 한 번도 이렇게 시스템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스템 사업이래요. 영업하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먼저 시스템에 조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리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맥을 좀 정확하게 좀 짚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맥이 금방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6월달에 시스템에 합류를 해서 알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네트워크 경험, 영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연결됐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안 했죠.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스폰서들을 연결을 바로바로 시켰어요. 더 빨리 배우시라고. 저는 이제 비껴드렸죠. 비껴드리고 대신 뭐 좋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 나오면 그냥 넋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팀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성공했던 거는 저희 스폰서님들이 정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연결된 분들 중에서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으로 붙어가지고 정말 육성을 정말 잘 시키더라고요. 저는 육성을 잘 시키고 있으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인지라 돈을 조금 벌면은 그러니까 원래 좀 아팠던 사람이라 좀 무리를 하면 이렇게 잘 아파요. 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얼마를 벌라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 그냥 좀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저희 작은 아이가 프로파일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희 아이 둘은 특목고를 이제 한 아이는 졸업을 했고 특목고를 다니는데 한 아이당 월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작은 아이는 외고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데 한국에는 범죄심리학과가 없대. 경찰대밖에 없으니까 본인은 외국으로 대학을 가야 된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니면 더 쉽게 대학을 가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이었었어요.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약속을 해버렸어요. 혜민아, 딱 1년만 시간 줘. 엄마가 1,000만 원 이상 벌면 너 유학 보내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도 저는 그만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그래도 저희가 아이한테 약속을 해놨잖아요. 한번 뱉은 말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좀 건강한 체질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금방 포기를 하겠구나. 이제 안 하겠구나. 왜냐면 사실 우리 아내도 큰 돈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198만 원 들여서 큰 리스크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돈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결정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엄청난 큰 비전을 받고 조금만 버티고 그러면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월 1억도 벌 수 있는 일이 사실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좀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나는 엔직타에서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 1월 달에 저희 아이가 자퇴를 했어요. 이제 유학을 갈 거니까 제가 이제 돈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엔젝타이고요. 제가 잘할 수 있었던 건 이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저는 정말 능력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제 마이크 잡는 것조차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었어요. 이제 첫 강의 때가 생각이 나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급에 오다 보니까 그룹장님께서 강의를 하래요. 근데 사실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프고 난 다음에 공황장애가 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저기 강남 본사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숨이 막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뭐 숨이 뭐 거의 넘어갈 것 같아갖고 뒤로 앉았어요. 뒤로 앉았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뒤에 의자에서 이렇게 많이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응 기간이었죠, 그게. 그렇게 적응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들거나 그러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뭐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나와보자. 그래서 전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철을 타는 거를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이제는 이제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칸수를 보면은 제일 사람이 없는 그 칸수가 제일 앞쪽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쪽에 가요, 앞쪽으로. 왜냐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쪽에 갔다가 그러면 거기 좀 약간 숨 쉴 공간은 있더라고요. 그 정도. 근데 이제 중간에서 한번 잘못 타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숨을 못 쉬어갖고 또 내린 적도 있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연습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철도 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 많은 곳에서 적응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운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거의 한 6, 7년 정도를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 제품 먹고서 심장 체크를 해보니까 6개월 동안 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였죠. 제품 먹고 나서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저희가 그 심장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부정맥 환자다 보니까 그 리스트가 있는데 수첩이 있는데 6개월 동안 크게 심장이 뛰지 않아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나 다시 차를 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죠. 차 사라고 또 팔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 택시 타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래 혹시 그러면은 내가 경차를 살게. 경차 사면은 경차는 조금 제값을 받으니까 경차를 한번 사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차를 사서 인천지사에 오는데 못 오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터널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딱 차를 끌고 나갔는데 그 터널을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갖고 다시 돌렸어요. 근데 그렇게 돌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나 이 차 또 팔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했던 말을 똑같이 진짜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오는데 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진짜 차 파는구나. 나 이제 차 운전 못 하는구나 싶어서 다시 세 번째 가가지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서 그러고서 그냥 60km로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인천지사를 2시간 만에 왔어요. 네, 그래서 2시간 만에 왔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와, 나 이진이 진짜 6년 만에 차를 다시 끌고 여기 왔구나 싶은 게 정말 처음 한 번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는 운전도 마음대로 하게 됐고 또 하나 제가 시도한 게 있어요.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지 몰라요. 제 야맹증이 있어요. 야맹증이 있는데 후원 미팅을 가면 가끔씩 밤에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맹증이 있으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리기사를 썼거든요. 대리기사를 쓰면서 후원 미팅을 몇 번 했었어요. 술도 안 마셨는데 막 대리기사 쓰고 그죠? 네, 그랬는데 어느 날 대리기사가 안 와요. 또 집에 가야 되는데 안 와. 그래갖고 어떻게 큰일 났네. 집은 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밤에 운전하는 걸 또 배웠어요. 그냥 창문 다 내리고 또 비상 깜빡이 켜고 그냥 밤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밤에 왔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도로들은 그래도 좀 환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환한 데는 좀 이제는 잘 다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엔젝타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좀 답답하고 힘든 그런 돈이 없어서 물론 돈도 지금보다는 없겠죠. 그때 제가 지금은 좀 벌고 있으니까. 근데 뭐 남편의 의지에서 살겠죠. 근데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엔젝타 사실 이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일인데 쉽겠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만의 Y가 있어요. 내가 이 엔젝타를 왜 하는지 저만의 Y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가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있었죠. 저도.
그런데 그럴 때는 처음에 가졌던 마음, 이 엔젝타를 선택했던 그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하기 싫다, 정말 내가 이거 왜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악마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저는 천사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나 이 엔젝타 왜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결국은 제가 이 엔젝타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희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희 남편 이제 회사 그만 다니게 하고 싶거든요. 네, 이제 거의 지금도 그만 다니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뭐 부모님 용돈 주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금액 좀 줄이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 회사 그만두게 하는 거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두게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월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우리 남편 회사를 그만두게 하니까. 근데 남자들 보면은 저희 남편이 일본의 뭐 그 좀 큰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정말 돈 버는 게 정말 힘들게 벌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나는 자기처럼 세상에서 돈 제일 힘들게 버는 사람 처음 봤다고. 진짜 힘들게 벌어요. 이게 그냥 돈이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부려먹을 만큼 다 부려먹고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하물며 주말에는 쉬지도 못해요. 골프 접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샐러리맨들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는구나. 특히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걸 해줄 수 있잖아요. 그만두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저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작년 한 해 큰아이가 고3이었는데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빨리 월 1,000만 원 벌고 싶었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가 엔젝타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시스템이 먼저였고 미팅이 먼저였고, 그러니까 집안일이 먼저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아이 뭐 상담하러 오라고 할 때 전 상담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대신 이제 전화 상담만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좋은 학교를 갔고 대학을 잘 갔어요. 가면서 졸업을 하는 날 제가 밥을 사주면서 우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엄마가 왜 바쁘고 왜 학교에, 저는 원망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죠. 지민아 진짜 미안하다. 작년에 엄마가 너한테 많이 신경 못 써줘서 정말 미안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엄마가 너무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엔젝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도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용돈을 주면 아껴 써라, 어디다 쓰냐,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 저도 몰랐거든요. 그게 습관인 거죠. 그게 몸에서 나온 습관. 내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아이한테 했던 게 아니라 저도 힘들고 쪼들리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고, 이 엔젝타를 하면서 그냥 돈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그냥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희 그 큰애 친구, 친한 엄마랑. 근데 얘 엄마는 노래방을 하더라고요, 청라에서. 근데 아이한테 막 부담을 줘요. 너 대학생 됐으니까 알바해. 막 그러면서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막 3억이야.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지민이 엄마는 지민이 알바 안 시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알바를 왜 시켜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차에서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누구 엄마 진짜 너무 짜증나 이래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 우리도 생각이 있고 다 알바 그거 계획하고 있어. 근데 왜 쟤네 엄마는 막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아이도 생각이 있었구나. 제가 그냥 너 공부해,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도 본인이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말에, 공부만 하고 네가 필요하면은 알바를 하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이 아이한테 너무나 그게 큰 어떤 안정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그런 정말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이 어떤 실험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리스크가 사실 없어요. 근데 단지 딱 해야 되는 거,
시간 투자는 하셔야 돼요. 돈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돈을 투자를 했고, 투자도 아니죠. 내가 먹고 예뻐지고 건강해졌으니까. 근데 딱 해야 되는 거는 시간 투자예요. 시간 투자 하시고요. 또 시스템에 합류하시고 사인 시키신 분들 어떻게든지 이곳에 안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엔직타를 진행하면서 몸은 좀 바빴고 조금 힘들었지만 대가집을, 그거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게 저는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올해는 더더욱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월 1,000만 원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월 이제 5천만 원 이상도 될 그런 확률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들도 다, 우리는 누구는 오지 말고 누구는 오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 같이 해요라는 그런 정말 보상 플랜이 너무나도 정말 이 보상 플랜을 보면은 우리 회장님 정말 기가 막히게 보상 플랜 만들어 놨구나. 누구는 오지 말고 누구는 오고가 아니라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플래티늄에 조금 빨리 왔을 것 뿐이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1년 한 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는 목표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